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타고나는 재능처럼 느껴질 거고, 또 어떤 분한테는 뭔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열정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열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세 가지 다른 관점과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열정의 거인이라고 부를 만한 세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열정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역경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엔진을 다졌다는 거죠. 첫 번째 인물,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회사 애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실패를 겪은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무너졌을 텐데 그는 이 시련을 딛고 픽사랑 넥스트를 성공시키고 결국 애플로 아주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대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뭐였을까요? 다음은요,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한테 평발이라는 건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게다가 체격도 왜소했고요. 그런데 이걸 오로지 지치지 않는 열정 하나로 극복하고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환경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CEO를 거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자리까지 오른 진대재 전 장관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이 세 사람의 삶이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세상을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열정, 이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열정은 애초에 타고나는 선천적인 불꽃이라는 주장,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키워내는 내면의 불씨라는 주장, 그것도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주는 외부의 연료라는 주장이죠. 자, 첫 번째 이론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이론은 이거예요. 열정은 그냥 타고나는 거다. 우리 DNA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펼친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CEO, 잭 웰치입니다. 지위의 시장 가치를 무려 40배 이상 성장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의 경영 철학은 아주 간단했어요. 핵심은 바로 사람이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실행할, 이기는 사람, 즉 타고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냐? 잭 웰치가 만든 모델이 바로 이 4E1P입니다. 4E는 긍정적인 에너지,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에너자이즈,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엣지, 그리고 이를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1P가 바로 열정, 패션입니다. 잭 웰치는 딱 잘라 말했어요. 다른 건 가르칠 수 있어도 에너지랑 열정은 못 가르친다. 이건 그냥 타고나는 거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열정은 타고나는 거다라는 말에 글쎄 하는 분들도 많겠죠. 혹시 열정이란 게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작은 불씨 같은 거라서 우리가 스스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론의 핵심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진짜 내 모습을, 그러니까 열정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양파 껍질 벗기는 거에 비유해요. 총 5개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 시선에 맞춰 사는 사이비층, 그리고 이걸 벗겨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게 공포층입니다.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면 길을 잃은 듯한 난국층에 빠지지만 이건 견디면 드디어 진짜 나와 만나는 내파층에 도착하고요. 마지막에 모든 껍질을 깨고 빵 터트리는 폭발층에서 진짜 열정을 만나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계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밖에서 탁 깨면 그냥 계란 프라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병아리가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열정이 타고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좀 내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론은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열정은 개인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거다. 특히 우리가 일하는 조직이 만들어주는 외부 연료 같은 거라는 거죠. 존 카젠바흐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열정이 넘치는 회사, 열정 컴퍼니들을 보니까 딱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미션이 있고 개인의 성공을 막 밀어주고 모두가 주인처럼 일하게 만들고 평가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성공을 엄청 자주 다 같이 즐겁게 축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는 송년회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야기처럼 기쁨과 인정을 그냥 매일의 일상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열정은 타고난다, 내 안에서 키운다, 환경이 만든다. 3가지 이론을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자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5단계는요,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하나의 사이클 같은 거예요. 첫째, 내 가심을 뛰게 하는 게 뭔지 발견하고, 둘째, 그걸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으로 설정하는 거죠.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요. 셋째,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연습하고. 넷째,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열정은 전염되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열정적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에 대한 마지막 아주 강렬한 아이디어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열정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왕이 당대 최고의 음악가를 궁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주 살벌한 규칙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바로 음악을 듣다가 조금이라도 감동해서 고개를 까딱거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음악이 시작되니까 이 죽음의 공포마저 있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음악에 그냥 몸을 맡겨버린 겁니다. 자신을 그 음악에 온전히 내맡긴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진짜 열정이라는 건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힘,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건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은 타고난 걸까요?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